예, 앞서 보신 것처럼 달러와의 초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45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환율 상승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무엇인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환율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환율이 안 좋은 이유는 일단은 미국에서 최근에 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계속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그 위협을 지속하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를 가속화해서 유로화 가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역시 확산되고 있어서 달러화의 가치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달러화의 포션을 늘리기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어제 대통령도 그렇고 뭐 외환 당국도 그렇고 뭐 시장에 이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 큰 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현재 그 원화 가치,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현상은 사실은 뭐 원화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파운드, 유로화, 엔화 이 가치 하락은 원화보다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재로서는 뭐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푼다든지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주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상설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내두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은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요. 또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미 상설 통화 스와프는 준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허브와 같은 5개 국가만 체결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나라에는 상설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과 상설 피마 레포 제도를 작년 12월에 6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했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저리에 0.25%로 미국의 달러화를 빌려서 갖다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 달러화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상설 피마 레포 제도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서 달러를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국 국채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서 이 제도를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그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방금 말씀하신 제도가 이제 또 통화 스와프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방식이죠. 그 한미 상설 통화 스와프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무제한 이제 우리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체결해 줄 이유가 인센티브가 없는 제도고요. 상설 피마 레포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전 세계 9위, 6월 달 기준으로 전 세계 9위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4,383억 달러라는 그중에 90%를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가증권의 상당수를 미국의 국채로 가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이라. 이 국채를 미국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화를 0.25%라는 저리로 우리가 원하면 빌려와서 그걸 이용해서 뭐 원달러 환율을 방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에서는 이제 환율이 1,400원대로 올 연말이면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1,400원까지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1,350원대를 방어하겠다고 이제 구두 개입을 어제도 하고 이런 건데요. 1,350원이 무너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1,350원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1,365원이 뭐 저항선이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1,400원까지 가는 건데요. 결국은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금리 격차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또 국내의 그 가계부채 상황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또 그 환율만 보고 예. 기준금리 인상폭을 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까지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여름 휴가도 물론 뭐 끝나고 있지만 네. 뭐 이제 추석도 있고 연휴들이 이어지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네. 해외여행 자체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저 같은 예. 경우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이번에 유학을 떠나는 미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예.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비라든지 네. 뭐 이런 학비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또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쇼핑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최근에 예, 예. 면세 담배 같은 경우도 면세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을 예. 달러화로 가격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면세점과 이제 그 제조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달러화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게 원화로 환산된 가격으로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는 지불을 하는데요. 그때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면세점에서 가격을 그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인기 품목인데요. 일부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면세점 가격이 올라가는 예.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면세점에서 당분간 판매를 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유학생을 둔 가족들은 이제 그런 부담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커지는 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네. 뭐 어쨌든 뭐 이 고물가, 뭐 고환율, 네. 뭐 금리 인상, 뭐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돌아가서 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뉴스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언제쯤 끊을 수가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고환율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한국은행, 그다음에 기재부, 네. 고위 관계자들께서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예. 그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반영해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번에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이나 9월 달에 물가 상승률 정점을 찍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가 상승 정점을 네. 확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가 상승이 되면 생산자들이 이 재료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고점은 역시 10월이나 9월이 아니라 뭐 한 연말 정도로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도 감소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지금 1분기 기준으로 GDP 104%나 되는데요.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또 특히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다중채무제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청년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기준금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0.25%포인트로 올릴 것이다.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저도 환율만 생각을 하면 이제 빅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 예.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고려하면 지금 GDP 1분기 기준 GDP 104%나 되는 가계 부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저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